자, 김유정의 봄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서 이제 구조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곤 하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구조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경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930년대라고 하면 조선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겪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한 때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봄봄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내용만 봤을 때 겉으로는 장인이랑 사위랑 다투는 내용인데 이 시대 배경을 보았을 때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실상의 내용은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의 구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장인이 지주의 대리인이고 사위는 머슴이거든. 그걸 통해서 지금 시대 배경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해설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지문에서는 바로 이 소설 전체의 시작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줄거리를 말씀 안 드리고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장인님, 인제, 저 이렇게 소설이 시작을 되는데요. 자, 소설의 시작에는 보통 뭐 소개나 뭐 배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짜고짜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유발시키고 있냐면 바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는 혼인 예식이죠. 혼인 예식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라고 하고 만다. 자, 여기서 벌써 네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이 부분 뭐죠? 지금 서술자는 1인칭으로 전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장인이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장인님 이러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내용은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성내고 뭐고 더 자라야지 라는 핑계를 대고 있고요. 이 핑계를 대는 이유는 이 머슴인 주인공을 더 착취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핑계에 대한 내용 확인되었죠? 자, 성내고 뭐고 점순이 키부터 마저 자라야지 라고 핑계를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은 뭐래?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점순이랑 결혼시켜주는 대신에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슬슬 결혼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죠? 키가 더 자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이 핑계의 목적은 뭐야?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는 거를 더 시키고 싶어서, 즉 착취를 시키고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착취를 시키고 싶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게인지 짜증 영문 모른다. 짜증이 정말로의 방언이야. 자, 방언은 사투리죠. 제가 여기 옆에 써놨어요. 자, 사투리 하면 바로 어떤 성격? 향토적 분위기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안 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그냥 어리둥절하고 만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장인이 성례를 미루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야? 점순이가 아직 어려서 키가 더 커야 돼. 기다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그만큼 점순이를 좋아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자, 2해면 2해,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일을 해야, 자, 원래 그래야 할 것이다. 자,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야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자, 지금 뭐라고 계약을 한 거야? 몇 년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딸이 잘하면 그때 결혼을 시켜줄게. 라는 기한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무럭무럭. 붓빼기 키에, 자, 붓빼기 키는 뭐예요? 붓박이, 즉 멈춰있는 키에 옆으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그러면은 이 계약 내용이 잘못됐으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내가.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자, 여기서 보이는 주인공의 성격은 뭐예요? 잘못된 걸 알아도 언젠가 시기가 지나면은 나한테 혼례를 시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온순하게 따랐던 거야. 그럼 뭐야? 주인공의 성격은 순박하고 우직한 성격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참 너 많이 일했다. 고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즉 여태까지 내용은 뭐야? 장인에게 잘 보이려고 잘못된 계약임을 알면서도 군말 없이 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주인공의 성격이 굉장히 우직하고 순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자, 명색이 좋아서 대릴사위지 일하기에 승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처지죠? 맞아요. 대릴사위입니다. 자, 그래서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자, 쑥맥은 뭐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즉 누구야? 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나가 계약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불만을 가짐입니다. 자, 그래서 중량을 건너뛰고, 자, 두려만 먹고 왜 성례를 안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투죠? 사투리 쓰이고 있죠. 그럼 어떤 분위기? 향토적 분위기.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자, 호령했다가 옆에 없으니까 활동지를 보시거나 여기다 적어주세요. 큰 소리로 꾸짖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자, 이건 내가 바라는 거잖아. 내가 아까 그렇게 해주시겠지 했던 상황이죠.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지금 중략을 넘어서니까 갑자기 장인과 사위가 싸움을 하고 있나 봐요. 자,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자, 그래서 헐떡헐떡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빨간 웨이브 치는 거 음성상징어. 어떤 건지 제가 항상 구별하라고 했죠. 헐떡헐떡은 뭘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겠지만 의태어랑 의성어가 동시에 가능하다. 나는 음성상징어입니다. 자, 그래서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 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에 웅켜잡고 매달렸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장인이 갑작스럽게 지금 웃긴 행동을 하고 있죠. 아까 나 입증이 해학적이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걸 유발시키는 거야? 웃음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해학적 분위기, 해학, 유발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를 도는 거지. 빙장님, 이제 내 장인이 아닌 남의 장인을 얘기할 때 빙장님이라고 부르죠. 자,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잘하세요. 할아버지 누구야? 갑자기 왜 할아버지 나와? 장인이야. 지금 빙장님 거리는 걸 보니까 장인이 지금 사위 머리 끄댕이를 잡은 거야. 그래서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이 얘기는 또 누가 한 거야? 장인이 한 거지. 그럼 이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누구죠?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건 나야. 그럼 이 할아버지 또 누구야? 장인이야. 장인이라고 안 하고 할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웃음을 유발해. 즉 해악을 유발하고 어떤 분위기? 해악적이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질 적에는 허둥지둥 이마에 진땀이 쭉 내쏟고 이제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꺼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과연 장인님인가? 뭔 소리냐면 참 더러워. 이게 장인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분은 뭐야? 다른 서술체가 나왔죠? 바로 독백체입니다. 서술자인 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우 정말 더러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백체를 사용해서 이 부분은 서술자 나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했다. 그러다가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 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놨었다. 자, 지금 뭐해? 사위가 장인한테 맞고 있었잖아? 장인 이번에 반격할 거야. 근데 막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저 바지 가랭이 꽉 움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뭘 해 또? 웃음 유발, 즉 해악 유발. 하나 더 있죠? 해악적 분위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야? 갑자기 나가 장인과 북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라인에 따르면 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으로 해서 내가 지금도 욕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 뭐라고 하죠? 역순행. 그래서 지금 여기 역순행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저 읽어볼게요. 이 부분. 자,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자, 앞에 얘기했던 사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사건의 이후로 넘어가게 되죠. 역순행.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지금 착한 구석이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어수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마저 읽어볼게요. 여느 사람이면 일하면 주는 돈이라도 줘서 내쫓았겠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그때 싸우느라 터진 머리를 불솜은 불로 뭐 데운 솜, 소독하는 솜 그런 거를 이제 머리에 이제 지져주고,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자, 희연 한 봉의 밑줄 이거 중요했었죠. 왜? 희연이 뭐야? 일제강점기 때 담배의 이름을 희연이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시대 배경. 아까 시대 배경 내가 말 안 해도 여기서 새로 알 수 있잖아? 뭐죠? 일제강점기 때구나. 그래서 그리고 올가렌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앞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이런 식으로 또 나를 달래어서 계속 부려먹으려는 속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의 특징이 좀 어때? 교활함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누구냐. 자, 지금 보면은 자, 나를 때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상처가 났어. 그래도 야, 이거를 직접 소독해주고, 응?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뭐였어? 나를 대충 달래서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야, 그래, 이런 장인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이 부분에서 그냥 딱 알 수 있죠?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장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팀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나와 장인의 화해. 이렇게 맹설을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치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녔다. 자, 이때는 뭐죠? 우리 아까 몸싸움하고 있었던 그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시점이 사건 당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몸싸움할 때로 왔어. 이놈아, 놔, 이래. 장인님은 햇손진을 하며 솔개미의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솔개미의 챈 닭의 소리. 비명소리를 비유었던 거? 은유했죠. 자, 그래서 은유, 원관념은 비명입니다. 자, A는, 은유 뭐였죠? A는 B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유하고 있죠, 비명소리를. 자, 그래서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자, 할아버지, 놔라, 놔. 자,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머리끄댕이 잡혀있는 사람 누구야? 장인이죠. 그러면은 할아버지, 놔 이러는 것도 장인이죠. 지금 여기는 지금 장인의 발언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 할아버지는 또 누구야? 아까는 할아버지가 장인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머리를 잡고 있는 사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사위를 안 부르고 할아버지라 말하면서 또 해악 유발, 웃음 유발, 해악적, 그리고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부분이 해악의 최고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을 쓰는 소리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자,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자기 남편이니까 편을 들어주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하다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다. 대체 웬 속인지 아버지를 혼내주기는커녕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라고 누구 편을 들어줘요? 아빠 편을 들어줘요. 나의 생각은 뭐였죠? 내 편을 들어주겠지. 아버님 좀 고소하겠다 했는데 장인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점순이가. 자, 그래서 그럼 느끼는 감정이 뭐일까? 배신감이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자, 왜? 예상치 못했으니까. 점순이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자, 그래서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자,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가 사뭇 나려 조겼다. 때렸대.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자, 왜? 망연자실에서. 배신감이 너무 커서 내가 맞든 뭐 어떻게 하든 그냥 피할 생각도 안 들어. 너무 그냥 허탈하고 지금 망연자실에서. 자, 그래서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였다? 나가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의 태도에 망연자실함, 즉 배신감을 느낀다. 심리는 배신감을 느낌이겠네요. 자, 그래도 좀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자, 제가 초반에 이 소설의 표면적 내용과 실상의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제가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표면적인 내용이죠. 자, 우리가 방금 보면서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자, 나랑 장인이랑 갈등이 생겼어. 뭘 가지고? 예식 가지고, 그러니까 혼인 예식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장인이 나를 계속 핑계대면서 부려먹으려고 하고, 나는 만약 기다려. 왜? 나랑 점순이랑 사랑을 하니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점순이가 장인 편을 들면서 배신감을 느끼며 이 지문이 끝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 배경을 대입해서 실상적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점수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셋이 한 편이야. 자, 그래서 이 셋이 한 편을 먹고 나를 부려먹고 있던 상황이네. 그럼 시대 배경 미뤄봤을 때 착취를 하는 입장이 되겠네요. 왜? 특히 장인의 그 역할은 뭐였죠? 지주의 대리인이었어요. 즉 농민들을 수탈하는 층입니다. 자, 그래서 착취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입장은 누구? 나죠. 나는 실제로 여기 소설에서 역할이 머슴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시대 배경 입혀봤을 때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농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작품 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 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농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농촌 소설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서 계속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들을 빨간 줄로 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걔네의 목적은 결국 뭐였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격은 해학적이고, 자, 아까 뭐 나왔죠? 얘네 사투리 쓰고 있죠. 근데 특정 지역의 방언을 쓰면서 토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10점은 어때?
나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배경은 1930년대, 뭐 추가로 봄이고요. 공간은 강원도 산골의 어느 마을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어리숙한 대리 사이와 교활한 장인 사이의 갈등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우리 표면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실상 내용은 이제 수탈하고 그거 착취당하고 착취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거였다. 그쵸? 자, 그래서 특징은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역순행적 구성. 자, 아까 사건을 이제 얘기하다가 사건이 한참 지난 뒤의 시점에서 사건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역순행적 구조를 띄웠던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토속어와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향토성과 현장감을 느낀 우리 이제 알죠? 사투리. 사투리 방언, 향토성 바로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 이거는 즉, 이 특징이 해학적인 성격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봄봄 정리해 보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카톡 남겨주시면 돼요.